7,800억 얘기해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지금 성남 시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고 합니다. 7,888억에 달하는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 대부분을 성남 시민들이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당장 성남시가 손해액을 올려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네. 해줄 수 있는 걸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검찰은 말만 검찰이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뭐 허탈하죠. 무슨 도둑 맞은 기분? 아니면은 누구한테 그냥 사기 맞은 그런 기분이죠 뭐. 성남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김만배 일당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우리 성남 시민에 대한 손해배상 4,895억 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시민에게 손해배상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히 항의하고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추징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자, 저희 기자들이 만난 성남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셨고 또 신상진 성남시장의 얘기도 들어보셨습니다. 구정환 변호사님, 지금 성남 시민들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 배임액 4,895억을 포함해서 소송액 지금 확대해가지고 모든 역량, 성남시의 역량을 집중해서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겠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이럴 필요 없는데 정말 간단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항소만 하면 그냥 자연히 연결되는데 이걸 포기함으로써 성남 시민들의 피해는 회복되기 어려워졌고 그 회복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또 혈세를 써야 됩니다. 저거 민사소송하려면 변호사비 들이지, 법원 비용 납부하지, 그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나서도 형사사건 뒤에 한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도 형사사건하고 직결돼가지고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변호사의 역량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긴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대장동 일당이 다 빼돌리고 이러면은 환수를 못해요. 그럼 판결에서 이겨도 집행이 안 돼 버립니다. 근데 지금 형사사건에 묶어가지고서 했을 경우에는 검찰에서 정말 시민의 돈 하나도 안 들이고서 검찰에서 알아서 해주고 집행까지도 알아서 해줘요. 그리고 그걸 가져오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피해자들한테 환불을 해줍니다. 그냥 그렇게 돌려받으면 되는 게 한 2년 정도면 걸리면 끝날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기함으로써 시민들이 한 10년 더 기다려야 되죠. 그 이후에 집행될지 말지 알 수도 없는 영역에 갔죠. 이후에 이런 거를 왜 시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가. 그러면서 뭐 민사소송하면 된다 이러는데 예. 아니 민사소송하는 게 난이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논리 모순을 볼 수 있는 게 항소를 하더라도 특별법 적용되는 그 액수 산정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항소의 실익이 없었다. 이런 주장하시잖아요. 네. 항소심 가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액수 산정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액수를 민사소송에서 입증하는 건 쉬운가요? 더 어렵지?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을 다 포기해버리고 빙글빙글 돌아가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을 지웠다라는 건 결국은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저 천문학적인 돈을 그냥 안겨준 셈입니다. 대장동 주민들은 도둑 맞은 기분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도둑 맞은 기분이다. 왜 그러냐 보시죠. 대장동 민간업자들 정말 중형을 맞았습니다. 1심 법원이 아주 엄단을 했어요. 당신들 성남시 수뇌부와 짜고 불법 이익을 받았다라고 엄단했습니다. 왜냐? 징역 8년, 징역 4년, 징역 5년 선고돼 있거든요. 그런데 추징액만 보면 김만배가 6,112억 원을 불법 이득 취했다라고 검찰 보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428억만 추징한다고 합니다. 남욱은 1,000억을 벌었는데 영원이래요. 정영학 회계사는 647억을 벌었는데 영원이랍니다. 추징 액수가. 그러다 보니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의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 김만배 좋겠다. 김만배 좋겠어요, 진짜.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돼 있을 테니. 양태정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만약 정말 뭐 1심 판결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 정말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동안 대장동 범죄 수익들 이거 나 들통날까 발 뻗고 자지 못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인정해줬잖아요. 아, 너는 400억만 내고 6천억 나머지 가져도 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제는 돈 쓰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재벌처럼 감옥에서 몇 년만 살고 징역 8년입니다만 20, 30년 가면 더 형량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럼 몇 년 살고 나오면 재벌 나 돈 이거 법원에서 다 인정한 돈이야. 떵떵거리면 살 수 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1심 법원에서 저 뭐 김만배 씨 6,112억, 남욱 변호사 1,011억, 정영학 변호사 647억 원을 가져도 된다고 판결한 게 아닙니다. 그 법원에서 구체적인 배임으로 인정해서 직접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 428억이고 없다는 거고. 네. 만약 검찰의 최초 주장대로 뭐 6천억 넘는 거의 7천억, 8천억 되는 분을 추징을 하려면 결국 부패재산 몰수법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법 조문 6조를 보면 실제로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재산을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고요. 이미 그건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있고 뭐 성남시장이 그에 대한 피해 금액을 몇천억 단위로 확대해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이걸 항소를 했다고 해도 과연 저 금액이 6천억이나 지금 검찰 구형대로 다 회수할 수 있는지 환수가 되고 추징이 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 금액은 절대로 뭐 검찰 구형액이 뭐 473억 법원 인정 외에 나머지를 다 저 사람들이 재산으로 오롯이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건 충분히 민사소송이라든가 그리고 이미 2천억 넘는 재산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최대한 환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지금 부패재산 몰수와 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지금 이 피해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더라도 그 민사소송에 의한 진행이 심히 곤란하면 추징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저 지금 1심에서 473억을 추징했잖아요. 그 근거가 그 법이에요. 그 법에 의해서 추징을 한다. 지금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나 언제 끝날지 모르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중지되어 있어서 더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이 473억이라도 뭘 추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추징한 거거든요. 예. 그 법에 따르면 지금 뭐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추징한 거에 대해서 액수만 입증하면 다 추징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2천억 정도 지금 몰수 추징 보전이 돼 있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게 473억까지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김만배 일당이 1,600억 될 거 아니에요. 예, 풀어달라 그러면 풀어줘야 됩니다. 속절없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사소송돼 있다, 뭐 특별법에 의하면 적용 안 된다, 이거 맞지 않는 얘기고요. 지금 그 법이 적용돼서 473억이라도 추징이 됐던 것이고 같은 법리에서 액수만 늘어나면 더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